신청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는 제일 큰 차이가 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오의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사회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신규 사업자를 위한 세금 상식이라는 주제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 세무사님 혹시 주변에 창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많죠. 네. 친구분들 중에서 뭐 회사 그만두고 카페 차리고 싶다. 한적한 곳에 가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사업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막상 실행으로 옮기지는 잘 못해요. 아무래도 사업을 해본 적 없는 분들은 뭘 어디서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실 테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신규 사업을 막 시작한 분들을 위해 저희 세무사회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신규 사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개업 준비라는 주제로 개업을 준비할 시점부터 실제 개업을 하기 전까지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세금 신고라는 주제로 개업을 해서 폐업을 할 때까지 꼭 아셔야 되는 세금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개업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하려는 예비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인데 쉽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하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면 첫째, 내가 하려는 사업이 각종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업이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어떤 업종이 허가, 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아주 쉽게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을 개업하려면 사업장 관할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가셔서 신고를 해야 하고, 피아노 학원이나 미술 학원 등 교습소를 개업하려면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 가셔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허가 등록 사업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을 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게 힘들다 싶으면 홈택스 사업자 등록 신청 메뉴에 가셔서 업종 선택을 클릭 후 업종을 등록하며 제출 서류 확인하기가 나옵니다. 누르시면 인허가 사업 유무가 확인이 돼요. 만약 인허가 사업이 아니면 인허가 사업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신규 사업자분들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러 갔다가 이런 인허가 업종인 경우에 헛걸음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두 번째로 챙겨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서. 이 신청서는 세무서에 대부분 구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는 내 사업장이 임차한 경우에 필요한 서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은 허가나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고요. 만약 허가 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이 동업계약서도 세무서에 그 양식이 구비되어 있고요. 특별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자금 출처 명세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만약 사업자 등록 신청을 세무서에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가도 되나요? 네.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하고요. 다만 대리인이 신청을 하러 가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 두 번째 장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대리인과 위임자, 즉 사장님이죠. 사장님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로 가시면 대리인이 사업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 신청은 꼭 세무서에 방문해야만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홈택스에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 및 구비 서류도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전자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미리 스캔을 하셔서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 등 홈택스에 첨부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셔야 첨부가 가능합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 신청 작성 꿀팁 이런 거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사업자 등록 신청서 하단에 보시면 그 밖에 신청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확정일자 신청 여부를 체크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만약 사업장이 임차한 경우라면 꼭 확정일자 신청 여부의 여를 체크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물주에 문제가 생겨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경우 법에서 규정해 놓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은 국세, 담보물건이 설정된 채권,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집 전세 계약서를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어차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세무서 방문을 해야 하는 거네요. 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그 확인 도장을 찍는 거라서 이건 안타깝게도 꼭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야 해요. 홈택스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확정일자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규 사업장 임차 없이 집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시 주소지 동일 여부에 여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단에 임대차 내역의 사업자 구분이 본인 소유로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세무사 사무소 개업할 때 집에서 시작했는데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러 세무서에 가니 담당 공무원이 아니 어떻게 세무사무소를 집에서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방 하나에 책상, 컴퓨터, 팩스, 전화기 모두 갖춰져 있다. 집에서 충분히 업무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가능은 하겠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택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간혹 세무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자 등록증은 언제 발급이 되나요? 당일 발급도 가능한가요? 사업자 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를 합니다. 사실 급하다고 하면 당일 발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부 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해야 하는 건가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 즉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업 준비하려면 인테리어도 하고 직기 비품도 구매하고 그러려면 세금계산서라는 증빙 자료를 받게 되는데 사업자 등록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받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증 신청이 가능은 해요. 만약 힘들다고 하면 대표자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시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며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미등록으로 보아서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또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 어떻게 되는지인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가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며 무거운 세금이 실질 사업자에게 과세가 돼요.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네.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하시는 분들이 세금 폭탄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듯한데 조세범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면 안 되겠군요. 신규 사업 등록을 하시면 통장은 꼭 사업자 통장을 사용해야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요? 네. 신규 사업자분들은 전문직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업 첫 해 연도는 사업자 통장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서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사업용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일반 과세와 간이과세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우선 본인이 하라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인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사업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고요. 쌀, 야채, 고기 등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하죠. 이런 업종들은 면세 사업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료업, 이런 것들도 면세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일반 가세자와 간이가세자로 나눠집니다. 면세 사업자는 일반 가세, 간이가세 구분이 없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식육점을 개업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는 간이가세자로 신청을 해야 해?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세 사업자라서 그런 거 선택이 없다고 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만이 일반이냐 간이냐를 고민해야 하는 거네요. 그럼 일반 가세자와 간이가세자의 차이가 뭔가요? 설명해 주시죠. 네.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는 제일 큰 차이가 부가가치세 세율입니다. 일반 가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해야 하고요. 간이 가세자는 매출의 1.5에서 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그럼 무조건 간이가세자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모든 사업자에게 다 주지는 않겠죠. 간이가세자로 신청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을 처음 하시면 간이가세자로 하고 싶어서 다들 예상 매출 8천만 원 넘지 않는다고 기재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이라도 절대 간이가세가 되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간이가세 배제 업종이라고 하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상품 중개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직 업종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이나 건설업종 중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는 간이가세도 가능합니다. 맞춤 양복 등을 직접 제작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업종이 제조업이지만 간이가세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연간 매출액도 8천만 원 미만의 간이가세 배제 업종도 아니지만 절대 간이가세자가 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를 간이가세 배제 지역이라고 하죠. 간이가세 배제 지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가세 배제 지역은 대부분 부촌이거나 지역 특성상 사업이 잘 되는 지역입니다. 부산에는 광안리 해변가 주변이 간이가세 배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는 곳이 간이가세 배제 지역인지도 살펴봐야겠네요. 간이가세 배제 지역 부가세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클릭, 본문에 간이가세 적용 범위를 클릭하면 9번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라는 문구를 클릭하게 되면 지역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별표 4번을 클릭하면 현재 기준으로 간이가세 배제 지역이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검색해 보시면 전국 간이세무서 간이배제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신규 사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사장님, 그리고 이미 창업을 하신 신규 사장님분들은 세금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신규 사업자를 위한 세금 상식 그 2번째 주제인 세금 신고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세무사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